1972년도 사용 승인이 났고 올해로 52년째 주택입니다. 실내 전용 면적은 20평인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22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겨울에 춥지 않게 볕이 잘 들게 어머님 혼자 무섭지 않도록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의 집을 만들어 달라. 출입 계단이 좀 편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무릎이 안 좋으시다 어머니께서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외벽은 전체적으로 이제 부분 땜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창문이 기존에 쓸데없이 많이 컸는데 줄여서 조적 작업을 하고 미장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페인트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붕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지붕이 그 전에 한 5군데 정도가 구멍이 뚫려 가지고 집안에서 보면 하늘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물이 주룩주룩 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지붕 교체를 전체적으로 했더니 천장이 뚫린 거 하고 어쨌든 쓸만한 지붕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 계단을 최대한을 활용을 했고 떨어진 곳은 땜빵을 하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대문이 기존에 2짝이었습니다. 그걸 떼치고 큰 대문 한 짝 그리고 대략 사이즈가 1100 정도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택배 보관함을 설치를 했죠. 밑에는 택배 보관함이고 위에는 우편함입니다. 주택에도 택배가 많이 오죠. 그래서 이쪽에는 택배 보관함 위에는 우편함인데 밑에 택배 보관함 사이즈는 대략 분리수거함 사이즈로 보면 100리터 비슷합니다. 그 정도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소는 제가 임의로 그냥 조금 가렸습니다. 자, 택배 보관함 보면은 이제 번호키를 달아놨죠. 이쪽에다 선반 하나 질러가지고 조그마한 거는 위에 밑에는 큰 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우편함 문짝은 없습니다. 우편함은 요 위에 걸 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밖에서 우편함을 밀어 넣으면은 요로 이제 나오는 거죠. 요 위에는 제가 임의로 여기 칸을 하나 막았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올려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저 뒤쪽에서 문을 열고 밀면은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잠금 보조 장치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이쪽에는 뭐 큰 거, 이쪽에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택배를 넣을 수가 있고 밖에서 택배를 집어넣으면은 집주인은 요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열고 회수를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벽면에 페인트를 칠했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밋밋한 부분이 이제 기존의 창문이었는데 너무 커서 쓸데없어서 막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거실이 확장이 된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하로 내려가고 뻥 뚫리고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소용없어서 조금 당겨가지고 거실을 좀 넓혔고 기존 출입구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로 들어가는 타입이었는데 현관을 이쪽으로 좀 빼서 확장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쪽 뒤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보일러 연통이 저쪽 뒤쪽에 다용도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그냥 오픈되어 있는 창구입니다. 위에 센서 등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제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은 이제 불이 켜지게 되죠. 기존의 부속건축물 땅에 있는 창구는 털지 않고 재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창구죠. 쓰다 남은 페인트하고 타일 같은 거 나중에 보수를 할 일이 있으면 이걸 사용하시라고 이제 남겨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방화문으로 교체를 하는 걸로 견적에 잡아놨었는데 요거를 이제 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차감을 해드리고 다시 재설치를 했습니다. 마당은 전체적으로 몰타를 쳐서 물매를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하수하고 오수가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직구조가 그렇게 생겨갖고 요거를 뭐 딴 데로 옮기지 않았어요. 하수배관하고 똥배관 같은 거는 전부 다 교체가 되었고 수도도 여기 메인 수도 기능기에서 안으로 다시 다 들어갔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난방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땅을 파가지고 도시가스를 끌어 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스보일러를 사용할 수가 있고 가스렌지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뜨거운 물도 마음껏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업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마당에 이제 부동전도 하나를 설치를 해드렸고 마당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창문 열고 손을 넘기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다 콘센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차단기는 무엇이냐, 이쪽에다가 이제 마당을 비출 수 있는 투광기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요거를 올리게 되면 투광기에 불이 들어오죠. 깜깜한 밤에도 여기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를 잠깐 들어가 볼게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중공 촬영 때문에 이제 짐을 막바로 들이지 못하시고 마당하고 이런 데 풀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 하나 달아놓고 스위치 그리고 콘센트 이렇게 노출로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등만 달면은 뭐 등만 달겠지만 나중에 여기서 전기를 사용을 해서 쓸 어떤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갖다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뽀송뽀송하죠. 쓸만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뭐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뭐 이렇게 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비용을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료로 설치를 해드리는데, 사용을 하면 되고 필요 없다 싶으면 사용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부동전이라든가 또 이런 투광기, 또 이런 뭐 전기, 지하의 전기 이런 것들은 전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집이라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마당에 있거나 뭐 이런 필요한 곳에는 제가 임의로 그냥 갖다 달아 드립니다. 현관 입구 쪽에다가 보통 제가 센서 등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센서 등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담벼락이 너무 낮아서 밖에서 차가 지나다닌다든가 사람이 지나다니면 위에서 감지를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켜지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센서 등을 달지 않고 투광기를 저쪽에 다른 이유고, 여기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허리 배꼽 높이도 안 되는 요 높이 해가지고 센서 등을 하나 달았습니다. 야간에만 깜깜할 때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켜지지가 않는데, 이제 밤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불이 켜져서 요 계단을 비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뭐 옛날 그 자취방 부엌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막고 뭐 이렇게 저렇게 창문 줄이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수관 빗물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제 절로 빠지게 그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내려갈 수 있게 계단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관 출입문은 이제 단열 현관문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주택은 문 열면 바로 한 대이기 때문에 단열 현관문을 설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결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줄루는 이제 제가 비둘기색으로 그렇게 넣어드렸는데, 건축주분께서 따로 줄눈 업체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주방하고 화장실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장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참여는 중무인데 요거는 이제 건축주께서 직접 설치를 하신 겁니다. 저희 전적에 있었는데 빼달라고 해서 빼드렸고, 이제 설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신 겁니다. 우리 거래처에서 하는 거는 스타일이 약간 틀리긴 한데 그렇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를 이제 설치를 해드렸는데, 써보신 분들은 이제 쓰면 선의하시고, 또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시고 나서는 이제 상당히 편리하게 생각하시는 게 일괄 소등 스위치인데, 제끼면은 불이 다 켜졌죠. 외출하실 적에 저기 불 안 끄고 왔네, 실에 불을 안 끄고 왔네, 방에 불을 하나 안 껐네 하고 신발 벗고 다시 들어갔다 나오려면 상당히 귀찮죠. 불을 이제 다 켜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끄면은 전부 다 소등이 되는 거죠. 외출하실 적에 이거를 끄고 나가시면 되고, 들어오실 적에 현관 바로 옆에 있으니 키면은 안에 불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거실이 이 정도 와 있었는데 좀 밀어가지고 작업을 했고, 여기도 이제 현관이 이 정도 있었습니다. 잘 뺐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상당히 넓어졌고 뭐 별거 없어요. 이쪽에가 이제 방이 원래가 하나 있었고, 이쪽으로 뻥 뚫려가지고 저쪽에 이제 주방하고, 그리고 이쪽에 뭐 조그만 방하고 뭐 이렇게 내려가고 뭐 소용없었는데 다 정리를 했습니다. 방이 4개였죠. 근데 여기는 이제 큰 방 하나, 중간 방, 그리고 우측 방에서 방이 3개, 그리고 저쪽에가 다용도실, 이쪽이 욕실입니다. 방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난로를 갖다 놓으셨는데 난로가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메인 조명은 240, 640 H 조명으로 설치를 했고, 저쪽 구석에 활용에는 한 방 박아놨는데, 요거는 이제 필요하면 쓰면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면 그만입니다. 취침 등 용도로 필요하다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놨죠. 저것은 이제 특별하게 주문이 없었는데 벽걸이 에어컨을 나중에 설치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방마다 제가 임의로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콘센트는 건축주분께서 이제 필요하다고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설치를 한 거고, TV가 놓일 곳, TV, 동축, 인터넷, 하구 콘센트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중간방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도 뭐 방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TV, 저쪽에도 이제 취침 등 용도로 할로겐 에어컨 전용 콘센트, 필요하면 쓰면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면 그만입니다. 여기가 창문이 작은 이유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없애고 방을 만들고, 이 창문은 크게 늘리면 벽을 앞뒤로 오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고, 밖에서 또 마감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창문이어도 괜찮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대로 표시 교체만 된 겁니다. 저기 큰 방인데 창문 사이즈도 그대로고, 전등은 이제 640, 640 H 조명 두 강색이고, 붙박이장은 이쪽분께서 따로 설치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실 거는 알아보셔도 됩니다. 왜냐,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에 대해서 공사 비용을 모두 건축주가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은 건축주의 집이기 때문에 붙박이장도 건축주분께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직접 업체를 따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해도 되는 겁니다. 뭐 한 개 업체에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큰 창문이 있었죠. 마당이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는데 여기를 막아버렸습니다. 창문이 너무 많거나 크면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더울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에어컨을 설치를 하시라고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 드렸고, 천장에 매달린 콘센트는 전부 에어컨 전용 차단기에 물려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해서 이쪽에 에어컨을 하고 막 이런 데다가 막 이제 꽂았으면 선도 이렇게 늘어지고 차단기도 뚝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TV를 놓으신다고 해서 4하구 콘센트 동축 인터넷, 여기는 이제 취침등 용도로 하나를 만들어 드렸어요. 필요하면 쓰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쓰면 그만입니다. 화장대를 놓으신다 그래가지고 852로 가로형으로 이제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750 이상 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위로 가로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위에는 전용 조명을 그렇게 만들어 드렸죠. 메인 H 조명 640짜리 화장대만 취침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할로겐 집중형 그렇게 되었습니다. 비행성 환풍기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적에서 환풍기 값은 차감을 하고 직접 선택을 해 오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품 뭐 규격이나 스펙 이런 거 하고 가격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분께서 직접 발주를 하시고 택배로 보내주시면 설치가 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청소업체 건축주분께서 이제 따로 업체를 선정하셔서 줄눈을 넣습니다. 그 비대 전용 콘센트 드라이기라든가 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방음 콘센트를 갖다 달아드렸고, 휴지거리, 청소건, 세면기, 벤다이를 만들었고, 슬라이딩 욕실장, 육각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거 없죠. 이걸 열어보면은 이제 이런 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청소할 때 필요한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물이 고여 있죠. 네, 물이 고여 있어요. 고여 있는 상태에서는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봉수 타입이라고 하고, 오랫동안 욕실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물이 말라가지고 이제 냄새가 옆구멍으로 해서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물을 자주 사용을 하는 데는 봉수 타입이 유리하고, 보일러실이나 이런 데는 상시 차단형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물이 쩔렁쩔렁 차 있죠. 근데 이 물이 점점 내려가서 없어지면은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상시 차단형은 물의 압력으로 무게로 늘려가지고 이제 옆에 물구멍이 생겨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형태인데, 물이 잘 안 내려간다고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욕실처럼 상시로 사용하는 이런 데는 봉수 차단형을 추천을 드리고, 보일러실이나 이런 데 물을 잘 안 쓴다 그런 곳은 상시로 뚜껑이 덮여 있는 상시 차단형을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답은 없어 보이는데 아직까지 속 시원한 그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용도실은 꼭 하나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탁실, 팬트리 뭐 이런 거, 인나에 20,000kg짜리 1등급 콘덴싱을 갖다 설치를 했고, 안방 욕실, 거실의 2분의 1만큼, 거실의 2분의 1만큼, 그리고 입구방, 주방, 큰방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분배를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콘덴싱 보일러는 이렇게 항상 물을 수시로 내뱉기 때문에 전용 배수구가 필수죠. 보일러실인데 상시로 물을 차단을 하는 그런 형태의 6개를 설치했다. 이 뚜껑이 물 무게로 인해서 물을 버리면 이렇게 됐다가 물이 없으면 다시 올라타고 이런 형태. 수압으로 이제 물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내려간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비싼 건데, 이게 좀 욕실에 쓰고 싶은데 요거는 이렇게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열어라. 도시가스도 이제 이쪽으로 보일러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사용할 수가 있고, 세탁 건조기가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고 이런 일체형도 요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일체형인데 높이가 키가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높이에서는 이제 사용 못했던 그런 세탁 건조기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용 배수구, 세탁기 건조기 두 구멍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렇게 넣었는데 설치는 이제 기사분께서 하셨고, 수도꼭지를 만들어 드렸죠. 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전용 콘센트를 만들어 놨는데 뭐 이렇게 한쪽에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꼽았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한쪽에 두 개를 꽂아도 세탁기와 건조기가 동시에 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는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세탁기 전용 그리고 건조기 전용 콘센트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래야 되는 법은 없는데, 동시에 돌릴 경우에는 전선이 뜨끈뜨끈해지고 소용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작업을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방이 상당히 넓어졌죠. 대형 냉장고 하나, 김치냉장고 하나, 큰장, 가스레인지하고 작업대 뭐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주방이 저쪽 뒤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뭐 옛날 석유 곤로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해서 가스가 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편하게 음식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가스레인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넓은 주방이 생겼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상당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아드님
사장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었고, 일반 냉장고가 들어올 때는 벽쪽에 붙을 때는 이렇게 지금 한 뼘 정도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게 왜 띄워야 되냐면 문이 이렇게 열리면은 지금 90도 개폐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막 뚜껑에 보통 이렇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게 선반은 이거 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을 이만큼 최대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이게 뭐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냉장고를 벽 쪽에 설치할 때는 항상 이만큼 자리를 확보해야 된다. 빌트인 제품은 옆으로 딱 붙여도 이제 문짝을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구매를 해오신 거고 설치만 해드린 겁니다. 가스레인지도 건축가분께서 직접 구매를 해오신 거고,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가스를 새로 뽑았다. 요게 이제 너무 낮게 달려 있어가지고 요거를 다시 타일을 걷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시 위로 올린 겁니다. 소용없는 거는 다시 바로 잡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인덕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덕션 전용 콘센트를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기 콘센트 전체적으로 전기 작업을 할 적에 요거를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지금은 이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다가 다른 분이 이사를 오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인덕션을 뭐 선물을 해주고 이거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그래? 인덕션 한번 써볼까 했는데 인덕션 전용 콘센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스레인지만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기 공사를 할 적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다라고 했어도 미리 그냥 만들어 놓는 겁니다. 건축주분께서 필요해서 그 콘센트를 사용하실 때는 정말 꿀 같은 그런 콘센트가 될 수 있어요. 이쪽에다가 나중에 식탁을 놓으실 것 같다라고 하셔서 식탁 조명을 설치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건축주분이 직접 구매를 해오신 거고, 저희는 그 자리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설치만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가 천장이 낮은 이유는 여기가 이제 모가 하나 지나갔고, 이쪽에가 또 천장이 낮은 이유는 구조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운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심심해서 조명을 넣어서 그렇게 박스를 접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주방 스위치 3구, 거실 4구, 요것이 3구인데 요것이 무엇이냐, 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정신없죠. 떼끼면 정말 만지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 6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6구짜리 있는데 내가 생각을 할 때도 뭐가 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요건 뭐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주방 것만 모았는데 1구 메인 조명하고 여기 간접 조명, 여기 1구고, 요것은 이제 식탁을 놓으신다고 했던 부분이라서 조명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뭐 식탁이 지금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잡아놨는데 요게 2구고, 주방에 이쪽으로 냉장고 있는 쪽으로 서포터 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요것만 켜놓고 사용을 하셔도 크게 어둡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방이 1구, 2구, 3구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잡았고, 4구는 거실입니다. 나는 요거만 하나만 켰으면 좋겠다 하면 요거 하나만 켤 수 있는 겁니다. 나 이거 다 켜고 싶다. 매립 커튼 박스에 간접 조명, 쪽에 간접 조명 라인. 간접 조명만 이렇게 켜놔도 저녁에 밤에 TV를 보신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줘도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엣지 2개 하나, 그리고 간접 이렇게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 2개 이렇게 3구, 주방, 거실, 간접 조명, 서포트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임새 있게 나눠 놓으면 나중에 건축주분들도 쉽게 익힐 겁니다. 주방 거, 거실 거, 이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이 묶어 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해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콘센트는 그냥 만들어 드렸고, 필요하면 쓰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쓰면 그만인데, 통신, 단자함 뭐 다른 거는 별 볼 게 없어요. 뭐 이쪽 저쪽 방하고 이렇게 다 뽑아 나온 거고, 한 라인은 밖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지나간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외부 통신함 스페어라고 써놨는데, 이제 외부 통신함에도 보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CD관을 묻어놨습니다. 요 통신선이 마음에 안 들거나 여차하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까지 이제 뽑아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어를 만들어 놓으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조그만한 보험을 하나 들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센트를 만들어 놔야 여기다 이제 공유기라든가 허브라든가 이런 걸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내 통신 단자함 매립되었다. 요거는 이제 보일러 온도 조절기 리모컨 스위치죠. 그리고 요거는 7인치짜리 띵동띵동, 대문 밖에서 띵동띵동 하면은 이제 여기서 얼굴이 보이고 문 열림하면 문을 열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50에 8회로로 나눴어요. 전등, 전열, 주방, 세탁기 건조기, 세탁기 건조기를 나눠놨죠. 그리고 인덕션을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만들어 놨습니다. 화장실하고 내부 물을 사용하는 거, 여기는 에어컨 전용, 저쪽에 천정형 콘센트, 그리고 스탠드 에어 콘센트가 이쪽에 물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현장에는 전건구가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열면 이제 전선이 이렇게 저렇게 다 날라와가지고 여기서 분전함하고 이제 조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뚜껑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여기 화장실 전건구, 거기에서 전기 결선이 되었는데, 전기 결선을 한 곳에서 모으는 이유는 평상시에는 진짜 열어볼 일이 없어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전기에 문제가 생겨서 어딘가 열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전선 조인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가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하면은
있으면 여기만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어디에서 날라온 선인지 웬만한 것들은 다 라벨링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딱 보면은 웬만한 선수들은 금방 문제가 뭔지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콘센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에 점프 돼서 날라와서 메인이 여기서 조인이 됐지만 다른 거 소용없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묻혀있는 곳에서 조인을 해가지고 넘어와서 엮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잡아 빼고 다시 넣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화장실 천장 점검구 그리고 이쪽 점검구에서 조인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점검구도 만들어 놓는 게 좋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꿀 같은 그런 점검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5월 13일에 착수를 해가지고 10월 5일날 준공을 떨쳤는데 생각보다 5개월 조금 안 되는 기간까지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보통 이제 3.5개월 정도를 보는데 이 지역 도시가스 공사하고 사인이 잘 안 맞아가지고 도시가스 땅 파기 작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장마가 끼어가지고 장마철에 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 장마철을 낀다고 해서 건축 쪽에서는 무조건 공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장마를 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가 한 번도 안 내렸다가 이렇게 마감을 다 쳐놨는데 지붕에서 구멍이 뚫는지도 모르고 벽면에서 어디 물이 새 나온지도 모르고 공사하는 업자들은 다 떠나고 난 뒤에 공사 대금도 다 지불을 하고 건축주 깨서 나중에 그걸 뒷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여기 현장도 마찬가지로 지붕에 주먹만한 구멍이 뚫린 게 한 5군데가 있었고 그 다음날 뭔 작업을 덮어 씌워야 되는데 벽면에서 물이 줄줄줄 새는 게 또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발견하고 조치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장마 기간을 끼고 작업을 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겨울에 춥지 않게 볕 잘 들도록 어머님 혼자 사실 집이면서 혼자 무섭지 않게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의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 무릎이 안 좋으신 어머니께 편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현관 계단을 좀 정비를 해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정성을 많이 들인 만큼 분명히 따뜻하고 좋은 집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한 30년 동안은 전기 설비 단열 문제 없이 튼튼한 그런 집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